항상 확인하는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자, 지난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32.2% 올라갔어요. 그리고 부정평가는 65.8% 내려왔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말 대폭락. 지금 긍정평가가 7월 들어서는 30%대 초반 그리고 20%대까지 내려갔던 많은 조사가 또 20%대 후반으로 나온 조사 결과들이 있었죠. 더 낮게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취임 100일 지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투표했던 지지층들의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. 투표를 냈는데 그 투표 가치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70대 이상 지지층들이 또 보수층에서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 파장.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거든요. 심지어는 홍준표 시장도 이거 너무 지나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안 내부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심각해지는 수준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파장에 대한 그 걱정이 안 되겠다. 좀 뭉치자. 이러다가는 집권 여당도 비상,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, 윤석열 정부도 비상.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라도 이들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. 당이 이합집산돼서는 안 된다.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지지율이 더 뭉치는 현상도 있죠.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. 이준석 전 대표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. 라는 또 유권자들의 염려. 또 하나는 뭡니까? 또 하나는 바로 대결입니다.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잖아요.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건 또 전쟁이야. 이재명 대 윤석열의 전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지지층들은 더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 점진적으로 반등세,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 파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러면 8월 말 9월 초에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30%대 한 중반 정도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 연말로 가면 거의 한 40% 가까이 40% 초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.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 48% 50%까지 가려면은 그건 한 내년 중반 정도 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가 50%까지 절반까지 회복되는데 한 1년 걸렸어요. 자,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죠. 21%.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반등하다가 적어도 이제 40%대까지 올라가려면 그건 좀 내년 정도 그리고 대선 때와 한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려면 내년 중반 이후 한 1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시간은 걸려야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. 한 48에서 50%.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율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야금야금 살금살금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세 사람 때문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이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홍보수석도 바꾸고 그리고
정책기획수석도 새로 임명하고 또 안보실 2차장도 강화하고 임종덕 예비역 소장을 임명을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냐 뭐 비판을 쏟아지지만 근데 이게 인적 강화를 하는 거예요. 인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. 홍보라인 중요해. 정책 중요해. 자,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이 3원소예요. 첫 번째 P, 필로소피. 두 번째 P, 정책, 팔러시. 세 번째는 뭐다? people, 사람이야. 그러니까 사람도 보강을 했잖아요. 김은혜 전 의원은 뭐 메시지 관리나 사실상의 대변인이니까 홍보수석이 사실상 대변인이에요.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중 접촉을, 대언론 접촉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김은혜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또 능력이 있죠. 뭐, 그 다음에 이관섭 전 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 정통관료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.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정책을 조율해왔고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를 구성하는 3P에서 사람이 보강됐고 P, 그 다음에 정책 관리가 되고 P, 뭐 이념 이학은 당의 문제니까 당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개입, 관여를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걸 관여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, 3P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관섭 그러면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견인되는 것이고 또 메시지 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람 김은혜 이걸 통해서 또 메시지 관리를 잘하면 그것만큼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도 지금 게시판에서 많은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. 자, 100만 구독자 가자 외쳤던 자, 왕 시청자님들 보고 싶습니다.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I love 트럼프 슈퍼맨님 항상 감사합니다. 또 여러분들도 힘든데 또 이렇게 힘이 되는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. 김재선님, 배 소장님 올여름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. 예, 덥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. 자, 그래서 여름 내내 이제 뭐 여름에 거의 끝자락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라앉았던 그것도 푹 가라앉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은 반등하고 있어요. 그 원인은 결국 세 사람입니다. 윤 대통령 자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른 우려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의 대결 구도 이걸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.